기초수급자라면 이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월세 걱정 없이 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매달 수십만 원씩 그냥 집주인에게 계속 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중에서 나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며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이 부분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데 단지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이라면 자격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만 제대로 하시면 월 임대료를 5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중에서 약 60% 이상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었고 이 중에서 상당수가 실제로 입주에 성공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수급자분들에게 얼마나 유리한 제도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임대주택의 종류와 실제로 가장 많이 입주에 성공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헷갈리지 않는 신청 방법과 탈락하는 이유와 그것을 예방하는 법, 마지막으로 지역별 신청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준비된 시니어가 준비된 혜택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십니다. 또 아파트는 젊은 사람들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해봤자 어차피 떨어진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수급자는 일반 신청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임대주택 신청자들은 소득 기준도 따져야 하고 자산 기준도 맞춰야 하며 청약 점수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그런 기준들을 대부분 충족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게다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게 별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임대주택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떤 순위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입주 확률은 정말 크게 높아집니다. 무작정 아무 임대주택이나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딱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유리한 임대주택 유형 완전 정리.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안정적이고 저렴한 선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가장 먼저 보셔야 할 주택이 바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도 해당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과 등록 장애인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 조건을 보면 임대 기간은 사실상 평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긴 하지만 자격만 유지하시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5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지역과 평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해서 보통 7만 원에서 12만 원 선입니다. 면적은 주로 전용 면적 12평에서 16평 정도로 약 40제곱미터에서 53제곱미터입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장점은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고 이사 걱정 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급자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서 입주 가능성도 높고 보증금도 낮은 편이어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단점은 주택 연식이 오래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단지가 많고 입지가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곳도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단지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 이사 걱정 없이 오래 살고 싶은 분, 최대한 주거비를 줄이고 싶은 분, 그리고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김모 할머니는 72세이신데 2022년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셨습니다. 월 임대료는 8만 원이고 관리비는 9만 원으로 총 17만 원 정도만 내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월세로 40만 원을 내셨는데 지금은 생계급여에서 주거비를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하십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선택의 폭이 넓은 중간 옵션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영구임대보다 면적이 조금 더 넓고 환경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건설된 단지도 많아서 시설이 깔끔한 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이 소득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십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조건을 보면 월 임대료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로 지역별로 평형별로 차이가 큽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16평에서 26평 정도로 약 53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이며 임대료와 전환도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장점은 영구임대보다 면적이 넓다는 것이고 최근에 지어진 단지가 많아서 시설이 좋습니다.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거의 자동으로 충족하시고 고령자나 장애인 가점도 있습니다. 위치가 비교적 좋은 곳도 많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영구임대보다 임대료가 약간 높다는 것이고 소득은 기준에 맞는데 자동차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영구임대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분, 가족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 깔끔한 시설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임대료를 20만 원 선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 부평구의 이모 씨는 58세이신데 국민임대주택 20평형에 입주하셨습니다. 월 임대료는 22만 원이고 관리비는 12만 원으로 총 34만 원 정도입니다. 이전 월세 55만 원에 비하면 20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에 복지관과 어린이집도 있어서 손주를 돌보는 데도 편리하다고 하십니다. 행복주택 고령자형은 생활 편의성이 최고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고령자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만 되는 줄 아시는데 만 65세 이상을 위한 단독 유형이 따로 존재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단독 가구이거나 고령자 부부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데 기초수급자는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임대 조건은 월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12평에서 16평 정도로 약 40제곱미터에서 53제곱미터입니다. 보증금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고령자 행복주택의 장점은 병원이나 복지관, 역세권 근처에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무장애 설계로 되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도서관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최근에 건설된 곳이 많아서 깔끔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임대료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보다 조금 높다는 것이고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 대중교통 이용이 중요한 분,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실제 사례로 경기 수원시의 박모 할아버지는 69세이신데 행복주택에 입주하신 후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십니다.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지하철역도 바로 앞이라서 외출이 편하다고 합니다. 월 임대료는 28만 원으로 국민임대보다 조금 비싸지만 생활 편의성을 생각하면
훨씬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공공실버주택은 고령자 특화주택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공급이 늘고 있는 유형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전용입니다. 특징은 고령자 맞춤 설계로 미끄럼 방지나 손잡이 설치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고 단지 내에 건강관리실이나 식당 같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고령자 친화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 주민센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탈락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전에 가지고 계시던 차량 명의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10년 전에 팔았다고 말씀하셔도 실제로 등록상 명의가 남아있으면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해결 방법은 관할구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를 확인하시고 차를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 보증금 신고 금액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전세금을 빌려주셨거나 예전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은 기록이 있으면 자산으로 잡힙니다. 해결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자산을 조회하시고 전세금을 반환받으셨다면 그 사용 내역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으면 자녀의 소득까지 합산됩니다. 해결 방법은 세대 분리를 하신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므로 미리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데 따로 살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도 함께 봅니다. 해결 방법은 이혼을 하시거나 별거 사실을 증빙하셔야 하고 주민센터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청 서류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억울한 탈락 사유인데 서류 하나만 빠져도 무조건 탈락입니다. 해결 방법은 신청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주민센터에서 서류 목록을 받아서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전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사회복지 담당자를 만나시거나 LH 청약센터로 전화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가능 여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주 가능한 단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경로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전국 LH 임대주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서울 지역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의 도시공사 홈페이지도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GH, 인천도시공사는 IH입니다.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모집 공고 일정과 우선순위에서 수급자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역의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본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LH 양식의 소득과 재산신고서, 그리고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는 해당자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장애인 등록증은 가점용이고 한부모 가족 증명서,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같은 것들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하셔서 임대주택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LH 지역본부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서류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당첨자 발표와 계약입니다. 보통 신청 마감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발표가 되고 당첨되시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를 받으십니다.
계약 기간 내에 방문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신 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신청 팁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은 SH공사 물량이 많습니다. 영구임대는 노원이나 강북, 도봉 같은 외곽 지역에 많고 행복주택은 역세권 위주로 공급됩니다. 경기는 LH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수원이나 고양, 성남 같은 신도시 지역에 국민임대가 많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인 GH의 물량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인천은 인천도시공사인 IH공사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부평이나 계양, 서구 지역에서 공급이 활발합니다. 지방광역시는 대구와 부산, 광주, 대전에 각각 도시공사가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 우선순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기초수급자인데 차가 있으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데 차량 가액이 기준인 약 3,683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보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데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전세임대도 가능하고 보증금 대출 제도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데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신청했는데 떨어지면 다시 신청을 못하냐고 물으시는데 다음 모집 공고 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입주 후에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면 나가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영구임대는 수급자 자격을 상실해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료는 약간 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 기초수급자에게 임대주택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자격은 있으신데 방법을 몰라서 놓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영구임대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저렴합니다. 국민임대는 선택의 폭이 넓고 시설이 좋습니다. 고령자 행복주택은 생활 편의가 최고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세요. 둘째, LH 청약센터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셋째, 모집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세요. 임대주택은 신청하지 않으시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만 제대로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입주에 성공하십니다. 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는 삶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장 꼭 눌러두시고 주변 어르신께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없애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2026년 임대주택 입주로 더 풍요로운 노후를 시작하세요.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어르신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